네, 방금 이제 1부를 끝내고 2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인이자 모델인 비다씨 오늘 치료 전에 또 촬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방금 지금 메이크업 받고 계세요. 이런 짬을 이용해서 아까 1부 찍었고 지금 이제 2부를 찍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스태프들 정말 힘들고요. 저희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1부까지는 오늘 저희가 그 비다씨 그 방송인이자 모델인 비다씨 그 치료하기 전에 프로필 촬영하는데 첫 번째 컨셉을 하기 전에 메이크업 하는 시간에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첫 번째 컨셉 촬영을 끝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컨셉을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이제 그 짬을 이용해서 또 이제 두 번째 보충 강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웬 미녀분이 계시죠? 예, 여기도 이제 다음 달에 있을 그 미인 대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모 대회에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그 준비를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환자분이 앞니가 이제 약간 장방형으로 생겼는데 이제 공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거슬리시고 좀 더 세련된 이미지를 원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목업을 또 진행하기 전에 디지털로 두 개를 해서 그 딱 끝부분만 딱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개를 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개선을 할 거냐 이런 걸 이제 디자인을 해봤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렇게 두 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양으로 앞으로 빼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치아를 조금 앞으로 내서 좀 더 이미지를 개선시킬 거냐 그 라미네이트 양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치아를 안 깎고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다듬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제가 결정할 수 있죠. 실제로 보면 저렇게 비포 애프터입니다. 보시면 이를 전혀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전혀 깎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개선을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치아의 미백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붙였는데요. 이런 이제 일종의 미용 치료죠. 라미네이트라는 걸 할 때는 미백을 가능한 특히 부분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백을 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라미네이트 색상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치아 색상을 어느 정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미백을 진행해서 조금 밝아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치아 사이의 공극 저 부분을 이제 저렇게 부분 라미네이트로 이렇게 떼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내원으로 처음에 와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 목업을 해서 어떻게 결정할 건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처음에 진단할 때 떴던 본을 가지고 파이널 보철까지 만들었습니다. 백금박을 이용한 부분 라미네이트고요.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또 이런 투명한 특성 때문에 공간이 있을 때 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검은 게 비쳐 보이지 않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난이도 높은 치료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 저렇게 치아도 조금 밝아지면서 형태도 저렇게 라인을 딱 잡아서 조금만으로도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 대회에서도 3위로 입상을 하셨고 이제 부산을 대표해서 또 서울에 가서 좋은 결과 있기를 또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치료가 이제 오늘 또 이분은 이제 지금 비다 촬영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5시부터 잠깐 또 프로필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서울대에 준비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촬영을 하고 다음에 학회나 이럴 때 이제 전체 풀 스토리 케이스를 한번 다음에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런 같은 대회에 1등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준비하러 이제 가시기 전에 저희 치과에 이제 준비하러 오셨고 좀 많이 어려운 케이스였어요. 보시면
이제 저렇게 초진 때 또 이미 이쁘시죠? 이쁘시니까 1등 하셨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쁘신데 더 이쁘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업을 캐드 사이언스 디자인을 하고 저는 얼굴 사진을 보고 이분이 약점이 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죠. 특히 보면 예전에 교정을 하다가 중단을 했대요, 어릴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또 교합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굉장히 갸름한데 저 앞니가 좀 튀어나와 보이고, 또 옆에 있는 치아는 좀 들어가 보이고, 또 속우치가 더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여기가 꺼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통해서 얼굴에 이런 이제 입술이라든지 얼굴에 어떤 보이는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목업을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임시 치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 상태에서 그 2분 만에 이제 목업을 한 거죠. 임시 재료를 이용을 해서 찍어가지고 이제 그걸 사진도 찍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완전한 보철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사이사이에 저렇게 묻어 있는 거는 그 러버 인상제죠. 보시면 이제 많은 게 보입니다. 아까 캐드로 디자인했던 거를 실제로 3D 프린터로 뽑아서 입안에 2분 만에 목업을 하고 그걸 이제 사진도 찍고 영상으로 지금 찍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기 4번, 5번에 꺼지는 거를 어떻게 빼주고 2번은 또 저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던 2번을 앞으로 뺐을 때 치아 형태가 어떤지, 그리고 치아의 색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 얼굴에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목업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톤도 굉장히 좀 하얗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치아 색상도 조금 거북하지 않은 밝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포 애프터고요. 이제 세팅한 당일날입니다. 좀 치료한 개수가 좀 많죠? 12개 치아가 치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는 거의 깎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크라운은 크라운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치아들은 뭐 지금 대회 준비하신다고 일상생활 굉장히 촬영하는 일도 많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임시 치아도 없어도 되고, 지금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치료 중에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활동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붙인 당일날입니다. 이렇게 백금박을 이용을 해서 저렇게 치료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목업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그래서 실제로 한 번만에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렇게 이제 요거는 이틀 전에 이제 찍은 거고요. 이제 치료가 끝나서 이틀 전에 프로필 촬영도 이제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한번 치료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디지털이 또 환자에게 리포팅하기 좋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게 치료 전에 상태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구강 스캐너로 스캔한 파일이 있으니까 그 파일을 저희는 평생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3D 프린팅을 모형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료가 끝나신 분들은 가끔 제가 이런 모형을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시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저렇게 치료 전후를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같이 보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가 어떻게 치료가 됐구나, 그런 거 이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치과의사로서 저희가 잘한 거를 환자분에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리포팅하는 그런 거 이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 치료 전에 이제 항상 저는 치료 전에 이렇게 프로필 촬영을 해봐요. 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사진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또 저 치료적으로 또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진 좀 찍어 봅니다. 이때도 이미 이제 1등을 하셨을 만큼 충분히 미인이시죠. 그런데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오셔서
본인이 뭘 개선하고 싶다. 기간은 한 달밖에. 한 달도 채 안 남았었나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하고 저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서 뭐 여러분이 소개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입니다. 이제 한 20살 정도쯤 되셨는데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죠. 자, 저런 이미지에서 우리가 그냥 일률적으로 이 라미네이트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치아는 반듯해 보일 수 있지만 이분의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귀여운 캐릭터.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게 치아의 손상도 좀 적게 주고 싶고 손상을 많이 줘서 크라운 다해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반듯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쉽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손상을 일단 많이 주는 게 싫고 그 다음에 이분의 캐릭터 저 이렇게 보면 인디안 보조개도 있고 피부도 되게 하얗면서 굉장히 이제 어린 그 귀여운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체형도 보면 진짜 서구형 체형이에요. 길쭉길쭉하게 생기고 시원시원하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에게 이제 치료를 하고 이틀 전에 컨셉 촬영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또 저는 판단을 해요. 어디가 좀 부족한지 어떤지. 그랬을 때 가장 고민했던 거는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2번 치아를 조금은 1번 치아를 원래 그런 귀여운 그런 그러니까 약간 토끼 이빨, 속된 말로 토끼 이빨이 본인은 싫지만 그게 또 그 옆에 있는 치아하고의 조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목업 작업에서 조금 귀여운 이미지도 가져가면서 세련된 이미지도 남기고 치아도 조금 밝아지면서 가지런하게 정렬이 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추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30대가 돼서 그때 돼서 또 본인이 성향에서 또 이런 세련된 이미지를 원한다 이러면 형태가 좀 또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 라미네이트의 모양과 특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런 프로필 사진을 오늘도 저렇게 비다시 이제 이런 프로필 사진을 막 촬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표정을 통해서 저는 치과에서 포토그래퍼가 아니에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많이 갔죠. 많이 갔는데 치료상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이미지가 뭘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어떤 치아일까? 이런 걸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저는 저희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사진기를 좀 좋은 걸 써요. 중형 카메라로 포토그래퍼들도 업을 삼는 분들도 깜짝 놀라시는 그런 카메라들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제가 뭐 이렇게 돈이 많아서 뭘 자랑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잘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제가 이게 사진이 직업이면 또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성향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위해서 저는 투자를 하고 희생을 하는 거죠. 그걸 뭐 환자분에게 뭐 어떻게 전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저의 스타일이고 제가 치과를 하는 이유예요. 이게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는 이 정도의 차이를 위해서는 제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한평생을 치과의사로서 신비치료를 좋아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감히 제 평생을 던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보면 당연히 비포도 이뻐요. 이쁘니까 1등을 하셨죠. 그런데 애프터도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개선을 시켜서 좀 더 나아지는 방향이 뭘까?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뭐고 그거 어떻게 내가 지켜줄까? 그런 걸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저러려고 하면 좀 더 좋은 조명, 좀 더 좋은 카메라, 좀 더 좋은 환경, 그리고 좀 더 좋은 팀, 그리고 자체 내에 기공실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저를 표현해 줄 수 있을 만한 저희 스텝, 저희 기공사, 그리고 저의 실력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라미네이트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일부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감히 디지털도 저희 치과 이름이 디지털 아트 치과예요. 디지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아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수단인 거죠. 제가 추구하는 거는 아트입니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라미네이트를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 단계이다. 진단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환자에게 리포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치과 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한다. 이게 저의 주된 주제인데요. 그러면 이 디지털이라는 게 발전할수록, 제가 서두에 일부에서 말씀드렸었죠. 이제 원장님들이 더 디지털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따로 공부하거나,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폰을 공부하면서 쓰지는 않잖아요. 스마트폰을. 그것처럼 손에 조금 익으면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치과에 얼마 전까지 실습을 왔었던 실습생이 있었는데요. 치과 위생과 이제 실습생입니다. 2학년, 대학교 2학년인데요. 그분이 이제 온 지 2일째 됐을 때 저걸 한번 시켜봤어요. 이제 환자분에게 저렇게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저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제가 해보고, 저기 보이는 저게 이제 모급이죠. 3D 프린터로 뽑아서 그대로 찍는 거. 저거를 한번 해볼래요? 하니까 한번 보더니 금방 따라해요. 그만큼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원장님들께서 마음을 먹으면 저렇게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디지털 장비 기계들이 얼마나 비용이 고가의 비용들입니까? 저런 것들을 사서,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런닝머신기를 사서 그 옷걸이를 쓴다. 이것처럼 치과 원장님들도 이런 디지털 장비를 사서 이렇게 옷걸이로 이렇게 두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 구강 스캐너나 이런 것들을 너무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가이드나 이런 데만 이제 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활용도 하시지만, 하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트리트먼트 리포팅을 환자에게 하기 위해서 저 구강 스캐너를 이용을 하고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사진 되게 예쁘죠? 제가 마음에 드는 우리 나라씨 사진입니다. 여기 그때 불가리 제품들 가지고 컨셉 촬영을 했었는데, 저런 주얼리로 한번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저게 왜 그러냐면, 주얼리 사진이 저희 치과 보철물 사진 찍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죠. 에스테틱 워크플로우. 에스테틱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한 파트를 제가 모곱이라는 파트를 말씀을 드렸고, 모곱이라는 게 아날로그에서는 그냥 왁스업에서 이렇게 보여주거나 찍거나 이렇게 하던 단계, 그것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귀찮아서. 근데 이거를 트리트먼트 리포팅을 통해서 나를 좀 더 표현하고, 그리고 디지털화 시켜서 제가 특별히 손을 쓰지 않더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가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치료에 있어서 4가지 단계 중에 오늘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지난 강연에서도 말씀드렸고, 보충 강연으로 오늘 조금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저희 치과에서는 처음에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아까 그 촬영했던 라라죠. 라라는 지금 이제 한참 진행 중인데요. 이 케이스도 끝이 나면 그 케이스 리포팅을 따로 할 생각입니다. 뭐 학회나 그런 강연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실제로 라이브보다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앞서서 그 방금 민대 1등 하신 분도 그렇고요. 자, 이게 단계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계속 강연을 10년째 이런 스타일로 강연을 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끝난 건 말씀드리고 진행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강연 때는 이 진행했던 거를 완료한 것도 말씀드리고, 항상 요렇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야 제가 강연을 하면서 제가 좀 더 긴장하게 되고 좋은 케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먼저 저렇게 초진시에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하고, 직접적으로 아날로그와는 다르게 바로 저렇게 라라 씨에게 보여주고, 엑스레이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구강 상태를 저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약간 충치가 있고 이러니까 좀 부끄러워서 막 그러더라고요. 저런 거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환자분하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디지털의 가장 큰 특징인 시각화와 직접적인 거, 그런 부분에 이제 첫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저희는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사진을 찍고 그 얼굴을 가지고 터치 스크린에서 실제 환자분하고 얼굴 상태에서 치아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얼굴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겠다, 환자분의 얘기도 듣고 또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하고, 또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안 된다, 이런 한계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저런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찍는 사진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두 장만 찍어요. 그리고 나서 환자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저희의 얘기와 환자분의 의견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됐을 때는 이제 저렇게 진단 과정을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죠. 그래서 얼굴 사진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저희는 정면 45도, 90도, 그 다음에 클로즈, 슬라이트 스마일, 빅 스마일,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찍어요. 그렇게 먼저 이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구강 사진을 이제 찍는 거죠. 보시면 저 카메라, 중형 카메라가 엄청 무거워요. 예전에는 제가 일일이 다 찍었는데 요즘에는 저희 선생님들이 다 찍어주세요. 뭐 특별한 케이스 때는 제가 뭐 찍겠죠. 근데 저기 보면 저렇게 무거운 걸 한 손으로 이렇게 드시거든요. 여자분들도 들 수 있다는 거죠. 적응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이제 기공사가 치료를 위해서 보초를 만들어줄 때 협력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의 에세릭이 잘 이루어지려면 치과 위생사의 도움도 굉장히 필요해요. 워크플로어에 있어서 이런 사진을 찍는다든지 구강 스캔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디지털을 준비를 한다든지, 이게 또 네트워킹으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강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나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을 원장님들이 일일이 다 못해요. 이런 것들을 옆에 스태프들이 일단 도와주셔야 되고, 이걸 도와주시려면 이 워크플로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디지털 워크플로어를 이해를 해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아까 가장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최상의 가치, 그것이 이제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리포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그동안 강연에서는 저렇게 주로 치료 이후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임상적인 치료, 어떻게 치료하느냐, 라미네이터는 어떻게, 프랩은 어떻게, 본은 어떻게 뜨고, 세팅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전의 얘기,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태프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환자분에게 치료하기 전에 저희의 어떤 생각과 그런 상황, 그런 이제 가치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강연을 지난번에 진행했었고, 오늘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레이퍼슨, 뭐냐, 비전문가의 눈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들끼리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뭐죠? 환자분의 눈높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두 가지의 테크닉이 필요한데, 디지털 드로잉 테크닉과 디지털 더블 3D 프린팅 테크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번 저의 스타일을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치료 과정 중에서 환자분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도입을 시킬 것인가,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한 15분이면 끝날 줄 알았던 내용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가까이 되는 건가요? 제가 1부, 2부를 합하면? 네. 뭐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간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셨을 저희 동료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강연이 제가 9월 달에 또 2개가 잡혀 있어요. 그 가맥스라고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정말 큰 학회예요. 그 경기도 치과의사회, 한국말로 하면 그런 이제 경기도 쪽에 있는 모든 치과 원장님들의 학회인데 그게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2차적으로 또 확산이 되는 바람에 오늘까지 이제 초록을 제출해 달라고 계속 재촉을 하시던데 느낌상 강연을 못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혹시 강연을 하게 됐을 때 뭐 거기에 또 필요한 보충 영상을 또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9월 말 정도쯤에 대구 치과의사회 디덱스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때도 진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됐을 때 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연에 못했던 부분들을 보충하는 식으로 강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약 강연 때 제가 충분히 다 얘기했으면 굳이 이럴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그때 제 대한보철학회랑 대한치과보철학회랑 국제치과의사회에서 제 강연을 들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에서 이렇게 추가 보충 내용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게 여러분께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제가 그때 이메일이랑 제 인스타 아니면 여기 유튜브에서라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